중국 전역이 지금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그 여자를 당장 잡아! 여러분, 중국에서는 절대 그 단어를 말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그 단어는 고구려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의 9만 명은 자신들의 정체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건너온 여자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 도대체 한 영국에서 온 여자는 어떤 진실을 밝혀냈길래 중국 전역이 풍비박산 났을까요? 지금 중국 전역에서 그녀가 일으킨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클라라 리처드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고대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고구려사에 매료되어 15년간 연구해왔죠. 2024년 3월 15일 유네스코 사라진 민족유산조사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중국 귀조성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묘한 경계심이었어요. 마중 나온 현지 관계자들의 표정이 어딘지 굳어 있었거든요. 제가 가져온 연구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몇 가지를 빼고 돌려줬습니다. 고구려 관련 자료들이었죠. 목적은 묘족 전통 복식 연구였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숙소는 시내 중심가의 호텔이었어요. 첫날 저녁 받은 일정표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모든 방문지가 정부 인증 관광지였거든요. 진짜 묘족 문화를 연구하려면 산간 마을에 가야 하는데 말이죠. 통역사에게 문의했지만 안전상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지 가이드 리 씨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예상대로였어요. 관광용으로 꾸며진 묘족 마을이었습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정통 묘족 문화 체험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마을로 들어서자 색색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일제히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은장신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 같았거든요. 복식의 색깔도 너무 선명했고 문양도 어딘지 어색했어요. 이건 관광용이네요. 진짜 묘족 복식을 보고 싶어요. 저는 통역사에게 말했죠. 리 씨는 당황한 듯 몇 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야오링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달리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죠.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 옷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야오링이 한국어로 물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산골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요? 리 씨가 급히 야오링에게 중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화난 듯한 톤이었습니다. 야오링은 고개를 숙였지만 저를 향한 시선은 여전했죠. 한국에서 3년간 유학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찾는 건 여기 없습니다. 야오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리 씨가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이죠.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야오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관광지에서 한참 떨어진 산비탈이었습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30분쯤 걸어 올라가니 작은 목조 가옥이 나타났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외국 손님이에요. 야오링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죠.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와 저를 맞았어요. 주름진 손에는 낡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야오링이 촛불을 켜고 천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검은 바탕에 금실로 수놓인 세 발 달린 까마귀, 삼조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 668.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 조상들이 북쪽에서 왔다고 해요. 아주 먼 옛날 큰 나라가 무너질 때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해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할머니, 다른 것도 있나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무릎이 아픈 듯 야오링의 부축을 받으며 방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오셨어요. 상자를 열자 헝겊에 쌓인 작은 돌 조각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꺼내셨죠.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화강암 조각이었어요. 그 위에는 한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려촌이라고 읽힙니다. 저는 야오링에게 말했어요. 촛불 아래서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이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속품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역사의 흔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야오링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제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죠. 로비 곳곳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몰래 모은 자료들이에요. USB를 제 노트북에 꽂자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어요. 야오링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떨리고 있었죠. 화면에 놀라운 것들이 펼쳐졌습니다. 묘종 마을 곳곳에서 발견된 유물 사진들이었어요. 삼조고 문양이 새겨진 도자기 조각, 고구려식 갑옷을 연상시키는 금속 파편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비석 사진이었습니다. 이 비석은 어디서 찾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야오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3년 전 마을 뒤편 산에서 발견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공안이 와서 가져갔죠. 다행히 사진은 미리 찍어뒀어요. 비석에는 한자로 안동도호부 이주민 정착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668년이라는 연호가 보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동도호부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가 설치한 기관이었거든요. 고구려 유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역할을 했죠. 야오링, 이 자료들을 어떻게 모았나요? 우리 마을 청년들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어요. 웨이, 샤오란,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요. 모두 한국 유학 경험이 있죠. 밤마다 몰래 만나서 조사했어요. 야오링이 말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 20만 명을 중국 남부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중 일부가 이곳 귀조성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오후에 야오링과 함께 묘족 전통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노점들 사이로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닭과 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겉으로는 평범한 장터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몇몇 상인들이 파는 은장신구에 삼조고 문양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용 문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파는 목걸이가 특히 제 시선을 끌었어요. 정교하게 조각된 삼조고가 목걸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왜 삼조고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한국어로 물었죠. 할머니는 처음엔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하지만 제가 삼조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말하면 안 돼요. 문제 생겨요. 할머니의 눈빛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야오링이 급히 제 팔을 잡았어요. 선생님, 빨리 가요.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공한 제복을 입은 사람 둘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나는 무전기에 대고 뭔가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급히 군중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리 씨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클라라 교수님, 내일부터 일정을 변경해야겠습니다. 상부 지시예요. 무슨 일인가요? 교수님이 수집하신 자료들 중 일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만 방문하셔야 합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저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야오링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오링의 친구 웨이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야오링이 어젯밤에 연행됐어요. 집에서 불법 자료를 보관했다는 이유로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야오링이 위험에 빠진 건 제 때문이었어요. USB는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미리 복사해뒀어요.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해요. 웨이가 새로운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묘종 마을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관련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공문서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웨이와 헤어진 후 저는 호텔방에서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네스코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클라라 교수님, 비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리 씨가 아침 일찍 제 방을 찾아와 말했어요. 손에는 공문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연구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3일 내로 출국하셔야 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신고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몰래 웨이와 만났습니다. 시내 외곽의 작은 찻집이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샤오란도 어제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관청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샤오라는 관청에서 일하며 비밀 자료를 빼내던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샤오란이 마지막으로 전해준 메시지가 있어요. 웨이가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북창고 지하 3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 외곽에 있는 문화재 보관소예요. 거기에 묘족 마을에서 수거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그곳을 확인해야 했어요. 웨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웨이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2시 우리는 북창고로 향했어요. 북창고는 생각보다 허술했습니다. 웨이가 미리 조사해둔 비상계단으로 지하 3층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걸었습니다. 여기에요. 웨이가 묘족 전통문화 자료라고 적힌 방 앞에서 멈췄어요. 웨이가 어떻게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선반마다 묘족 마을에서 본 유물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분류표가 있었습니다. 고구려 관련 유물 마이너스 폐기 예정 일주일 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급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비석 조각들의 안동도호부, 고구려 유민, 668년 글자들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웨이, 먼저 가세요. 저는 웨이를 다른 쪽으로 보내고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I am lost. 화장실 찾고 있어요. 경비원은 외국인인 저를 의심하지 않고 위층으로 안내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웨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한국의 김아진 박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모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김아진 박사는 고구려사 전문가였어요. 그가 있다면 이 자료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웨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선생님, 야오링이 풀려났어요. 하지만 감시당하고 있어요.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김아진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인 그는 고구려사 연구의 권위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죠. 클라라 교수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밤새 검토했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에는 흥분이 어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 인쇄되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안동도호부 이주 기록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아있다니. 정말 고구려 유민들의 흔적일까요? 확신합니다. 668년은 고구려 멸망 직후예요.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 20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 일부가 현재의 귀조성 지역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날 오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였어요.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BBC, CNN 기자들도 참석했죠. 제 손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중국 귀조성의 묘족은 고구려 유민의 후손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죠. 이 비석 조각들을 보세요. 안동도호부 이주민 정착지 668년이라고 명확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조고 문양은 고구려의 상징이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관련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폐기하려 한다는 증거도 확보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야오링에게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선생님, 기사 봤어요. 고마워요. 야오링, 괜찮아요? 감시당하고 있지만 견딜만해요. 그런데 마을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떤 변화요? 젊은 사람들이 다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도 숨겨두었던 이야기들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야오링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실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뭔가요? 웨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며칠 전부터 저한테 연락하라고 하더니 오늘은 아예 다른 말을 해요. 어떤 말이요? 우리가 너무 나갔다고 이제 그만두자고 해요. 선생님 일에도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하고요. 저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웨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 밤 웨이에게 직접 연락해봤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더니 세 번째에서야 받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더 이상 도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웨이, 무슨 일인가요? 제 가족이 위험해져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웨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해해요. 가족을 지키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의심스러웠어요. 웨이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야오링이 체포되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국가기밀 유출 혐의였습니다. 웨이가 신고했어요. 야오링의 사촌 동생이 몰래 연락해왔을 때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웨이가요? 네, 야오링이 선생님과 연락한 내용들을 다 녹음해서 공안에 넘겼대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웨이를 믿었는데 그가 처음부터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회유당한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으로 망명한 묘족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리징이라는 이름의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봐주세요. 리징이 가방에서 꺼낸 건 진짜 고려촌 비석이었어요. 작은 조각이었지만 글자가 완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가져왔나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정체성의 마지막 증거라고 하시면서요. 리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세상에 알아야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저는 리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오링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녀가 심은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리징과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웨이가 풀려났다는 거였습니다. 야오링의 사촌 동생 샤오메이가 몰래 연락해왔을 때였어요. 선생님, 웨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야오링을 고발한 게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녀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이상 고구려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공안들과 함께 다니면서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웨이가 처음부터 감시자였던 걸까요? 아니면 중간에 회유당한 걸까요? 그날 밤 야오링에게서 깜짝 연락이 왔어요. 감옥에서 몰래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웨이를 조심하세요. 그는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USB를 준 것도 다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모은 자료들도 이미 중국 당국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젊은이들이 몰래 모임을 갖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클라라 교수님, 중국 정부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외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있잖아요. 중국 측에서는 그 자료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도 하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웨이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꼬여버린 거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야오링이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기차역이요. 탈출하려다가 발각됐어요. USB를 들고 있거든요. USB요? 진짜 자료들이 담긴 거예요. 웨이가 준 건 가짜였어요. 진짜는 따로 숨겨뒀거든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고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외교부에 연락했어요. 그날 저녁 런던에서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동료 교수였어요. 클라라, 지금 BBC에서 당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체포된 묘족 소녀 이야기 말이에요. 저는 급히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야오링이 베이징 한국 대사관 앞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USB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할수록 우리 민족은 하나가 되어간다. 체포되기 직전 야오링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한국어로 말했죠. 그날 밤 리징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유물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것도 보세요. 한국으로 망명한 묘족들이 하나둘씩 가져온 거예요. 작은 청동 거울이었는데 뒷면에 삼조고와 함께 한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고구려 평양성이라고 읽혔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야오링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요. 리징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야오링이 목숨을 걸고 지킨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야오링에게서였습니다. 선생님, USB 데이터를 김아진 박사님께 전달했어요. 웨이가 모르는 백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과 음모 속에서도 진실은 살아남았어요. 야오링이 전달한 진짜 자료들을 받은 김아진 박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클라라 교수님, 대단한 발견입니다. 야오링이 보낸 자료 중에 중국 정부 내부 문서가 있어요. 어떤 문서인가요?
묘종 마을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은폐하라는 지시서예요. 2019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더군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조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그 주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죠. 클라라 교수님, KBS와 NHK가 공동 제작을 원합니다. 제목은 668 고구려의 후예로 정했어요. 영국, 한국, 일본 3개국이 함께 만드는 국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중국이 함부로 막을 수 없는 규모였죠. 촬영은 3주에 걸쳐 진행되었어요. 먼저 런던에서 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존재했던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에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15년간 연구한 모든 지식을 쏟아냈죠. 서울에서는 김아진 박사와 함께 고구려 유물들을 분석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특히 리징이 가져온 비석 조각이 핵심이었어요. 이 고려촌이라는 표기가 결정적 증거입니다. 고구려 유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흔적이죠. 김 박사가 현미경으로 글자를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도쿄에서는 일본의 고구려 전문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들도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 비판적이었어요. 역사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묘족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은 인권 침해예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오링이 석방된 거였어요. 갑작스러운 석방이었죠. 클라라 선생님, 화상통화로 만난 야오링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국제적 관심 때문인 것 같아요. BBC 다큐멘터리 소식이 알려지면서 압박이 들어온 모양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감시당하고 있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때 깜짝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오링이 한국 비자를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김아진 박사님이 도와주셨어요. 학술 교류 명목으로 초청장을 보내주셨거든요. 2주 후 인천공항에서 야오링을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야오링이 저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마음껏 이야기하세요. 서울에서 야오링과 함께한 일주일은 잊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구려 전시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이 벽화 속 복식이 우리 할머니가 입던 옷과 똑같아요. 야오링이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며 흥미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 소매 부분이요. 우리 전통 옷에도 똑같은 주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카메라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1400년 전 벽화와 현재 묘족 복식의 연결고리가 생생하게 기록되었어요. 인사동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삼조고 기념관 개관식을 열었거든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의미가 컸어요. 이곳은 고구려의 상징 삼조고와 그 후예들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문화부 장관이 개관사를 하는 동안 야오링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제가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다니. 기념관 벽면에는 묘종 마을에서 발견된 유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야오링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자료들이었어요. 다큐멘터리 668 고구려의 후예가 방송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야오링이 삼조고 기념관에서 한글로 방명록을 쓰는 모습이었거든요. 나는 묘족이며 고구려의 후손입니다.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송 이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대학에서 저에게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첫 번째 대형 강연은 하버드 대학교였습니다. 고구려 복식과 묘족 전통 복식의 연관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죠.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청중이 몰렸어요. 야오링도 함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제가 스크린에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어요. 하나는 고구려 고분벽화 속 귀족 여성의 복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야오링 할머니가 보관하던 묘족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소매의 곡선, 치마의 주름, 심지어 장신구의 위치까지 동일합니다. 1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문화적 DNA죠.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제 야오링이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야오링이 무대로 나왔을 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지낸 한 달 동안 한국어가 많이 늘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 옷은 북쪽에서 온 조상들의 기억이라고요. 야오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버드 강연이 끝난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UN 인권이사회에서 조사단을 구성한다는 거였습니다. 묘족 정체성 억압에 대한 국제조사가 시작됩니다. 김하진 박사가 전화로 알려주었을 때 저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요? 네, 18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했어요. 중국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 주에 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 묘족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샤오메이가 몰래 보낸 영상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묘족 청년들이 모여서 전통 복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확한 고구려식으로 말이에요. 야오링 언니 덕분이에요. 영상 속에서 한 소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묘족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교사들이 몰래 고구려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 교과서에는 없지만 우리 진짜 역사를 아이들이 알아야 해요. 한 교사가 비밀리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고구려 문화유산 보호재단을 설립한 거였습니다. 야오링이 공동 창립자로 참여했죠. 이제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야오링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중국 내 묘족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한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외교부에서 한마이너스형 문화유산 보호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해왔어요. 고구려 관련 문화재 보호와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조약 체결식은 런던에서 열렸어요. 저와 야오링도 참석했습니다. 이 조약은 단순한 학술 협력을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연설했을 때 저는 뿌듯했어요. 억압받는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책임입니다. 조약 체결 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서 고구려 전시회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잊혀진 왕국 고구려 전시회에는 야오링이 기증한 유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고구려를 알게 될 거예요. 전시회 개막식에서 야오링이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야오링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야오링, 후회하지 않아요? 뭘요? 고향을 떠나온 것 말이에요. 야오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알아요.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요. 제가 어디에 있든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유물을 찾은 게 아니라 잊혀진 정체성을 되찾은 거였어요. 파리 전시회가 끝난 지 6개월 후, 저는 야오링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의 후속편을 제작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BBC 프로듀서가 런던 사무실에서 설명했을 때 저는 흥분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고구려 열풍, 그리고 묘족 청년들의 변화 말이에요. 촬영은 3개국에서 진행되었어요. 먼저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삼조고 기념관이 개관 1년 만에 10만 명의 관람객을 맞았거든요. 이곳에 오는 분들 중 30%가 외국인이에요. 기념관장이 설명하는 동안 야오링은 방명록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것 봐요. 야오링이 가리킨 곳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쓰인 감상평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중국어로 쓰인 것도 있었어요.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자랑입니다. 라고 중국어로 쓰여 있는 글귀를 보며 야오링이 미소를 지었어요. 변하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옥스퍼드에서는 제가 새로 개설한 강의를 촬영했습니다. 고구려와 인권이라는 제목의 수업이었어요. 200명 정원에 800명이 신청해서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했죠. 문화적 정체성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강의실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역사를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그 민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았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중국 학생이 질문했을 때 야오링이 답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중국 학생들이 야오링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한 학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을 때 야오링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감동적인 촬영은 중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촬영은 불가능했지만 묘족 청년들이 비밀리에 도움을 줬어요. 샤오메이가 보내온 영상들은 놀라웠습니다. 묘족 마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한글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야오링 언니가 보내준 한글 교재로 공부해요. 한 소녀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그리고 어눌하지만 한국어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들의 변화였어요. 그동안 숨겨뒀던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할머니들이 밤마다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샤오메이의 메시지였어요. 668년 조상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왜 삼조고를 숨겨야 했는지 다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촬영은 런던에서 했습니다. 야오링이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고구려 관련 논문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제가 물었을 때 야오링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잊혀진 기억의 재구성 묘족 구전사에 나타난 고구려 문화요소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이에요. 네, 선생님처럼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기록하고 싶거든요. 그날 저녁 템스 강가를 걸으며 야오링과 이야기했습니다. 야오링, 이 모든 일이 꿈 같지 않아요? 가끔은 그래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야오링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촛불 아래서 삼조고를 보여줬을 때요. 그때 저는 두려웠어요. 우리 비밀이 발각될까 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야오링이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제 온 세상이 우리를 알아요. 비록 국경은 다르지만 기억은 하나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요. 2주 후 다큐멘터리 기억은 살아있다가 방송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야오링이 한글로 논문을 쓰며 독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야오링입니다. 중국 귀족성에서 태어났지만 고구려의 후손이에요. 오늘 저는 한글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1400년 전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분들을 위해서요. 방송 후 전 세계 100개 대학에서 고구려와 인권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야오링이 전화로 말했을 때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한 거고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기억은 살아있었고 계속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경이로운 역사의 진실이었죠. 영국 옥스퍼드 교수가 직접 목격한 고구려 문명의 위대한 유산이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몰랐어요. 묘족마을의 작은 발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문화적 각성으로 이어진다니 정말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건 한국 고구려 문명의 찬란한 영향력이었어요. 1400년 전 삼조고 문양부터 복식 문화까지 중국 대륙 깊숙이 뿌리내린 한국 문화의 DNA가 실제로 살아 숨쉰다는 그 현실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야오링과 클라라의 용기였어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지켜낸 그들의 희생정신이 결국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반전이 정말 설득력 있었습니다. 진정한 역사는 왜곡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깊게 와닿았네요. 한국 고구려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가든의 지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